이번 코너는 격식 있는, 급이 있는 분석 코너입니다. 백전무패고요.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노근창 센터장이 자리했습니다. 센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미국 갔다 오셨다면서요? 최근에 뭐 CS 많이 갔죠. 여의도에서 많이 갔고요. 네, 많이 가시더라고요. 증권사에서 특히 리서치에서 많이 갔습니다. 예. 직접 가신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예. 이 CES 2023 물론 끝나고 이제 예. 또 뭐 약간 그 세간에서 잊혀질 만할 때도 됐긴 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예. 이번에 CES에서는 눈에 띄었던 기업이나 기술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어떤 것들이 좀 보이던가요? 이번에는 역시 모빌리티랑 전기차 쪽이 되게 이제 많이 활성화됐다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근데 저희가 또 담당하는 반도체 쪽에서는 사실 이번에 주제 중에 메타버스도 있었는데 사실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래도 제일 의미 있는 뭐 어떻게 보면 물론 동영상으로 보여주긴 했지만 네. 엔비디아의 그 옴니버스가 이번에는 되게 저는 주목할 만했고요. 특히 우리 벤츠를 자동차를 신차를 개발하고 생산할 때 디지털 트윈이라는 그 옴니버스 플랫폼에서 한번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그러고 나서 실제로 현실에서 만들어 보니까 훨씬 시행착오도 많이 줄었다는 거를 좀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두 번째 키노트 중에서는 이제 AMD의 역시 리사수 박사가 신제품 이번에 많이 공개를 했죠.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인텔의 13세대 PC CPU인 그 랩터 레이크가 되게 지금 속도가 빨라가지고 데스크탑 쪽에서는 좀 점유율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리사수가 이번에 우리 어떻게 보면 AMD도 반격 카드로서 이제 제시했던 게 결국 이제 3D 스태킹 된 제품인 3D Vcache가 장착된 제품을 3개 정도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양 기업 간에 또 PC CPU 시장을 놓고 또 격전이 좀 벌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CPU, 그러니까 브레인에 해당되는 예. 뭐 사파이어 래피드가 이제 물론 서버용이긴 합니다만 나온다 하더니 뭔가 나오긴 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사실 이번 CES에서는 뭐 인텔은 사실은 뭐 특별한 건 없었고 그냥 신제품으로서 랩타레이크 노트북 버전을 하나 이번에 공개한 게 있었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CES 끝나고 1월 10일 날 사파이어 래피드를 이제 인텔이 전격으로 발표를 했죠. 상당히 좀 아쉽고 너무 늦었고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나와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뭐 PC CPU 시장도 여전히 인텔이 뭐 한 7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지만 서버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육박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신제품이 안 나오면 우리 기업들의 주력 캐시카우인 D램의 교체 수요에도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번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DDR5의 추가적인 DDR5가 사실은 작년부터 시장이 형성되었어야 되는데 네. 서버 쪽에서 어쨌든 올 2분기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또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이나 PC나 수요가 안 좋은 상태에서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객사들의 재고, 그 다음에 우리 기업들의 재고가 되게 많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수요의 트리거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주가에는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자막으로 나갔습니다만 미국의 이제 기업 중에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률이 연초 대비해서 그래도 꽤 강했습니다. 주당 예. 140달러에서 190달러 정도 되는 예. 것 같은데 아직도 이제 그 해외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예. 좀 될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 사실 최근에 좀 말이 많았죠. 특히 엔비디아가 많이 망가진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네. 되게 침몰하면서 그 핵심이 되는 게이밍 GPU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든 게 크고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의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제 서버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제너럴 퍼포스 GPU 가 이제 중요한데 어쨌든 동부분은 또 사파이어 래피드도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가 봤을 때는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제 GPU에 대한 제품 변경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다행스럽게 이제 엔비디아의 하퍼 아키텍처 기반의 신규 GPU는 그래도 좀 성능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동 제품의 수요는 하반기는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CES에서도 이제 엔비디아가 많이 강조했지만 자동차 쪽은 아직 매출 비중이 한 뭐 7에서 9% 사이 왔다 갔다 하지만 네. 상당히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고객들의 요구가 많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저희가 봤을 때는 뭐 하반기부터는 저는 점진적으로 회복될 거로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근본적으로 이제 GPU 시장 점유율 80%인 회사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뭐 다운턴이 있더라도 기업에 대한 불씨는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GPU라고 하는 이 시각적인 연산의 속도, 앞서 모두에 설명하셨던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 자동차를
출시하기 전에 가상으로 설계를 다 해보고 예. 운용도 해보고 예. 그러면서 오류를 잡아내는 예. 상당히 그게 좀 쇼킹한. 예, 저도 되게 그게 제일 재밌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이번에 로보틱스 쪽으로도 이제 다양한 형태로 디지털 트윈을 좀 구현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사실 뭐 메타버스 하면 소비자 시장에서는 사실 우리 헤드에 쓰는 헤드만 디스플레이가 여전히 뭐 착용감도 불편하고 그렇죠, 가격도 무겁죠. 비싸고 네. 사실은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에는 여전히 한계는 있지만 이 B2B 영역에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의 어려움은 다 감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 뭐 머리에 오래 쓰고 있어도 어쩔 수 없죠. 그건 사실은. 뭐 괜찮죠. 네. 그래서 거기에. 제가 봤을 땐 B2B 영역에서 엔비디아가 이제 처음에 이제 2021년에 옴니버스 처음에 이제 생태계를 구축했을 때는 저희도 야 저게 하드웨어 회사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번 시기에서는 정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있다는 거를 저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생태계 확장은 궁극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생태계가 일단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야지 이게 확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좋은 출발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CES를 또 구체적으로 한번 엿봤고요.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어닝 쇼크 뭐 예상은 예. 대충 했지만 예. 생각보다도 좀 많이 안 좋아서 앞서 예. 설명하셨던 생태계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존해야 될지 예. 자,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사실 뭐 잠정 실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4.3조의 영업이익은 뭐 아무도 예상 못했고 저희도 사실 6조 초반으로 봤는데 네. 그거보다도 훨씬 부진했고 역시 그 배경에는 뭐 마이크론도 적자가 났지만 삼성전자도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락에서 상당히 좀 타격이 크지 않았을까 보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라는 거는 그만큼 재고 자산도 상대적으로 많겠죠. 네. 그러면 재고 자산 평가 손도 좀 많았을 거고 그게 영업이익에 부담이 됐을 거고 다만 다행스러운 건 삼성전자는 그래도 4분기에 보유 디램 재고가 감소한 유일한 회사입니다. 네. 하이닉스든 마이크론이든 제가 봤을 때는 보유 재고를 크게 못 줄인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좀 적극적으로 어쨌든 대응을. 재고를 좀 줄이면서 실적은 나빴지만 재고를 줄인 거는 그나마 긍정적이었던 것 같고요. 역시 뭐 단기적인 실적 가지고 삼성전자의 주가의 트리거는 당연히 없을 거고 다만 이제 이 여팡이 짧은 다운턴인지 아니면 아주 깊은 다운턴인지를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더라도 뭐 어쨌든 짧은 다운턴이든 깊은 다운턴이든 결국은 기다리는 거는 재고 조정이 끝나고 나면 현물 가격이 오를 거고 현물 가격이 오르고 나서 이제 한 두세 달 뒤에 고정 가격이 오른다는 그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저희는 여전히 저희는 조정 시마다 뭐 좋은 가격에서 매수하는 전략은 유효할 것 같고요. 여기에 네. 어쨌든 지금 뭐 일각에서는 삼성도 뭐 설비 투자를 뭐 줄일 수 있다는 얘기도 캐펙스 있지만 투자, 예. 근본적으로 삼성전자는 우리가 지금 서버 DDR5 가격이 워낙 낮은 레벨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D램의 칩 사이즈를 줄여야 됩니다. 네. 근데 D램의 칩 사이즈를 줄이려면 뭐 삼성이 최근에 발표도 했지만 12나노와 같은 그런 원 베타 공정에서 생산을 하면 DDR4랑 DDR5가 칩 사이즈가 똑같아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 뭐 18나노 이런 공정에서 만약에 만든다면 아니면 더 나아가서 뭐 어쨌든 좀 원 Y 공정이나 이런 데서 만들면 DDR5가 DDR4보다 크기가 20% 이상 크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칩을 많이 못 만드는 거죠. 네. 근데 그걸 이제 크기를 줄이려면 EUV 장비가 많아야 되는데 뭐 D램 회사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EUV 장비가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 상승은 뭐 설령 뭐 설비 투자를 일부 줄이더라도 이런 EUV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은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시장 지배력 상승이라는 그쪽에 초점을 맞춘다면 여전히 단기적인 실적보다도 그런 점유율 상승과 그다음에 어차피 어느 시점에는 이제 구체화될 네. 고정 가격 상승이 올해 내에 저희는 가능할 거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 나오는 저 화면이 이제 예. PC용 DDR5 뭐 아까서 이제 설명을 조금 예. 하셨다 저겠는데 인텔의 이제 사파이어 FPGA 서버용 예. CPU가 출시가 됐고 예, 예. 뭐 AMD는 이제 PC용 예. 이런 쪽도 이제 그 예. CPU나 GPU 쪽이 먼저 견인을 하면은 램 쪽도 따라가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특히 서버는 서버 CPU를 바꿀 때 D램 모듈을 같이 바꿉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서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CPU가 이제 D램의 교체 주기에 필요 충분 요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AMD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 4분기에 이제 DDR5를 지원하는
그 제노라는 CPU가 나왔고요. 네. 근데 인텔이 시장 점유율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인텔의 CPU가 나온 건 긍정적이고 PC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우리 AMD의 라이젠 시리즈가 사실은 DDR5만 지원하거든요. 최근에 작년에 나왔던 7000 시리즈 같은 경우에. 근데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DDR4, DDR5 다 쓰고 싶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인텔의 랩터레이크가 그런 면에서는 좀 약진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 인텔, AMD 양대 산맥이 어쨌든 간에 신제품이 PC도 그렇고 서버도 그렇고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CPU가 PC는 아주 속도 빠른 게 나오면 노트북을 구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럼 그때 랩탑. 당연히 이제 D램이 탑재가 돼 있을 거고 대부분 잘 뜯어보면 DDR5가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당연히 돈 많은 클라우드 회사들이기 때문에 저 제품이 나올 때까지 많이 기다렸고 그래서 그 제품이 나와서 교체를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수율도 있고 공급의 그 캐파도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그린 차트긴 하지만 제 앞에 있는 게 네. 결국 이제 서버 DDR5 저게 이제 골든 크로스라는 우리가 주식에서는 많이 얘기하지만 그걸 꼭 의미하는 건 아니더라도 2023년도 3분기경에는 뭔가 크로스가 왜냐하면 저게 제일 중요한 게 서버는 수요가 여전히 왕성합니다. 시장 파이도 훨씬 크고 근데 PC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아무리 뭐 신제품이 나와도 우리 코로나 때 워낙 노트북을 많이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PC DDR5의 그 침투율은 저는 완만하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반면에 서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의지가 되게 클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인텔만 제때 공급을 원활히 해주면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그 투자에 대한 준비는 많이 돼 있기 때문에 3분기에는 저는 서버 DDR5가 훨씬 비중이 그때부터 더 커질 거다.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또 뭐 AI 뭐 이런 것이 또 큰 이슈가 되고 GPT, 뭐 챗 GPT,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아침에 뭐더 이슈지만 이 서버를 증설하는 데이터 센터가 과연 어떤 동향을 보일지 흥미롭습니다. 삼성전자는 감산을 안 한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감산설이 계속 돌고 있던데 어떨까요? 조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 인위적인 감사는 뭐 일단은 계속 안 한다고 얘기할 것 같고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웨이퍼를 넣었는데 칩이 적게 나오면 그게 감산인 거죠. 그럼 웨이퍼를 적게 넣을 수 있는 그런 뭐 라인의 변경이거나 아니면 라인의 효율성 제고는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의 그 하성에 있는 13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D램을 만들지만 계속해서 이제 이미지 센서로 라인을 변경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물론 뭐 이미지 센서 업황도 안 좋기 때문에 급하게 바꾸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수요의 탄력성은 D램이 훨씬 좋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뭐 그런 라인을 일부 이제 이미지 센서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언제든지 진행될 수 있는 거고 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다양한 형태로 자연 감사는 여러 가지로 진행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는 뭐 2기 세간에 다 공인된 바 캐시가 상당히 많은 120조, 130조 정도. M&A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냐 했는데 국내 로컬에서 이제 로봇을 조금 약간 생뚱맞긴 했는데 뭐 이슈가 좀 됐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 M&A로 위기를 극복할까? 이거는 어떻게 국내에서 뭐 작은 M&A는 지금도 계속 했고요. 근데 하만 이후에 이제 10조 넘는 M&A는 안 했죠. 근데 뭐 정말 삼성이 이제 말했던 의미 있는 M&A는 뭐 10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저는 M&A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런 식의 시도는 뭐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하더라도 반도체 쪽에서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이 계속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에 대한 공격 수위라고 해야 될까요? 뭐 최근에는 뉴스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덜란드나 뭐 일본 다음은 우리나라 차례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도 있던데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어쨌든 미국의 요구대로 어쨌든 미국의 공장도 짓고 있고 뭐 저희 어차피 원천 기술보다는 양산 기술이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뭐 크게 저희를 위협하는 거는 결국 이제 미국의 말에 따라서 미국의 공장도 짓고 중국에는 뭐 당연히 기술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 우리가 잘 보호하고 있는 거를 계속 확인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미국에 대해서는 잘 순응하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중국이 그러면 우리한테 뭘 요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중국의 공장 좀 더 지어라. 뭐 그런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저는 앞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하이닉스가 어쨌든 2021년 말에 솔리다임을 인수할 때 중국 정부가 처음에는 뭐 이래저래 하다가 결국 승인을 해줬거든요. 뭐 그 조건에는 또
두 번째 공장 짓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중국 정부가 그런 걸 어떻게 요구할 때 우리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결론을 지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 속도는 언제쯤을 예상하시는지 투자 전략하고 최선호주 또 들어봐야죠. 예, 저희가 봤을 때는 늦어도 4분기는 당연히 저는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뭐 항상 이게 메모리 반도체는 심리 게임도 같이 있기 때문에 네. 4분기에 좋아질 것 같으면 4분기부터 저는 회복될 수 있다. 그 배경에는 역시 DDR5가 서버 단에서 수요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모바일 쪽에 재고가 생각보다 스마트폰 회사들 재고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6주 정도 있는 회사들도 많고 중국 네. 로컬에. 그래서 최소한 하반기에는 이제 2024년을 겨냥한 인벤토리 빌드업 수요는 나온다. 그래서 수요 차원에서 3분기부터는 회복이 될 거고, 근데 뭐 디램 가격 반등 시기는 저는 올해 내에 온다고 보지만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뭐 빠르면 3분기 초에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선호주는 당연히 반도체가 오르면 하이닉스가 제일 선호주가 돼야 되는데 네. 최근에 뭐 솔리다임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적으로 또 하이닉스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뭐 환등했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오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오히려 저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움직여야지 모든 것이 다 태동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귀결점이 되겠네요. 자, 오늘 급이 있는 분석, 반도체, CES, 뭐 IT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한번 좀 살펴봤고요. 어려운 걸음 하신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노근창 센터장이었습니다. 센터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